네, 반갑습니다. 네, 인서티에서 일하고 있는 김우서입니다. 일단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지금 5분이 더 지났기 때문에 페이지는 지금 50페이지인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좀 빨리 진행할 거고요. 저는 솔직히 솔루션 소개보다도 지금 제가 진행하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거, 이슈사항 있는 것들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가이드라인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 관리수인단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다들 궁금하셔가지고, 조금, 좀 그렇지만은 저희 솔루션을 좀 같이 곁대가지고, 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관리수인단 그 지표 가이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대앱이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수기로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료 만들었으니까 좀 내용이 좀 협소한 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고 개인정보법, 그다음에 안전성 확보 지시 기준, 그다음에 관리 순인단, 그다음에 잠깐 저희 회사 솔루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가 요즘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ISMSP 인증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실태 점검 때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얼마큼 잘 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도 많이 나오시고 그에 대해서 또 지적사항도 나오고 최근에는 어제도 그렇지만 또 뭐 과태료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대응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심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개인정보법에서 좀 가이드라인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 주체의 정보가 뭔지, 그 다음에 접속 보관 주기가 또 바뀐 거,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슈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법은 이제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을 해서 유체명 오남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조치 의무를 가지고 해서 기술적이거나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입 번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 사항이지만은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도 바뀐 게 원래는 6개월 이상이었는데 좀 변경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1년 이상 보관. 그것도 기준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정보 주체의 수가 5만 명 이하면 1년이고요. 그다음에 5만 명 이상이면 2년. 단 조건이 민감 정보나 아니면 고유 식별 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은 5만 명 이하도 2년 이상 보관하게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죠. 행정정보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록 항목에 대한 구체화가 조금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다운로드 한 경우에 사유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많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존 해설서에도 보게 되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업무 내역의 다음과 같이 항목을 필수 항목을 좀 기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일단은 접속일 시 언제 했는지랑 그다음에 계정, 그다음에 접속시 정보, 그다음에 철회한 정보 주체의 정보, 그다음에 추가된 게 이제 그 수행 업무, 개인정보를 조회를 했느냐, 삭제를 했느냐, 아니면 수정을 했느냐 이런 내용에서 지금 4가지인데 지금 원래는 5가지가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시스템 그냥 접속 로그인을 가지고 증빙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필수 항목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에 이제 해주셨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뭐냐면은 너희들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도 개인정보 갖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니냐 하는 좀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 솔루션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되면은 또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밑에 넘기면은 기록하는 정보주체의 정보 경우 이제 좀 과도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해라 해서 좀 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추가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슈가 있는 게 보면은 해서 중에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는 그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가 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나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다들 혼선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나왔을 때는 또 식별 정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름이 빠지고 아이디나 고객번호, 그다음에 학번, 사번 등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아마 올해도 지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분 지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21년도 수인단 지표 가이드도 보시면 거기 또 이름이 또 추가돼 있어요. 이름하고 아이디라고 아마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요 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정보 주체 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취급자나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본 건 맞아요. 그럼 누구 걸 받느냐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누구 건지 이름만큼 기재하면 되느냐, 아니면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정보 주체에 어떤 식별 정보를 받느냐, 요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름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코리아만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 자, 이름이 만약에 제가 김우석입니다. 근데 마포에 사는 김우석하고 광주에 사는 김우석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김우석이라는 이름만 만약에 식별 정보를 넣었으면은 이게 도대체 마포에 사는 김우석인지 광주에 사는 김우석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정보가 맞지 않겠냐는 거고요. 예. 이 예제가 좀 웃기긴 한데 지금은 제가 예제 드린 건 둘 다 맞습니다. 제가 마포에 살다가 광주로 이사 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름만 가지고는 정보체 식별 정보로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 주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해가지고 아이디나 성명, 아이디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 식별 정보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환자 번호, 학교에서는 학번 이런 것도 거의 다 고유 식별 정보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남기실 때 그것도 추가로 해서 남기고 계십니다.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대체 식별값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식을 갖춘 개인정보하고 비형식의 개인정보, 즉 수치 누계가 가능하냐 아니면 수치 누계가 불가하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민등록번호나 뭐 여권번호 이런 식별 정보들은 누군지 알 수 있고 수치 누계 가능합니다. 근데 이름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소나 사생정보, 학력정보, 건강정보 이런 것들은 조금 수치 누계를 좀 불가하는 어떤 개인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조치 그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에도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뀐 게 원래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갖다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19년도에 월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정보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죠. 기존에는 1년에 2번만 해서 그냥 로 데이터 가져와서 수작업을 해가지고 그냥 보고서 올리면은 끝났는데 이걸 매달 하려고 하니까 업무에 엄청나게 이제 가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 다운로드한 경우는 이제 그에 대해서 사유를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운로드 관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사유를 남길 때 내가 개인정보 담당자가 남겨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을 때 그 관리자나 취급자가 남겨야 되는 거냐. 이것도 어차피 구성의 차이기 때문에 각각의 좀 대응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도 알고 있지만 그걸로 이제 추가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 솔루션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운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제로 해가지고 지금 안전성 확보조치 가이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뭐 1평균 20건이 아니면 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하는 거 사유를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내부 관리 규정을 만드실 거예요. 좀 이따가 우선은 원래는 저희가 소개할 때 그 오늘 시간이 개인정보 그 가명 처리, 임명 처리에 대한 거였는데 그게 어저께였고 오늘은 저게 개인정보 접속 기록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제가 좀 이따 개인정보 가명 처리나 비식별, 임명 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내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어차피 그 기관에 따라서 꼭 100명 이상, 뭐 정부체 100명 이상만 했을 때 꼭 사유를 남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1000건이 정도에 대해서 5년을 처리하겠다 했을 때는 기준치를 1000명으로 두시고 그에 대해서 사유를 남기는 그런 내부 관리 규정과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팁을 보시면 다운로드에서는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등에서 개인정보를 엑셀이나 워드, 텍스트, 이미지 등의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반적인 그런 오피스 파일이나 그다음에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OCR 이미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다운로드 유형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해당 시스템에서 해당 시스템에서 지금 돼 있는 어떤 그 컴포넌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드 방식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그 저기 행정망 시스템들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많긴 한데 이미 PC에서 조회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거를 엑셀로 변환해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그냥 그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PC 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PC 쪽의 어떤 그 다운로드 관리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첨부 파일에 대해서 세 번째는 첨부 파일에 대해서 이제 그 다운로드 할 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게 되는 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운로드를 계속 뭐 당연히 업무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고 계시다가 특정 시점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작성하는 거로 즉 임계치 이상을 갖다가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추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그냥 다 받아야 되느냐? 아까 같이 그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하는 거고요. 제일 많이 쓰시는 경우가 이제 당연히 정보 보안 때문이겠지만은 업무 시간 외에 저 업무 시간이나 뭐 휴일에 개인정보를 갖다가 다운받거나 뭐 접속 기록 행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남기고 계시고요. 옛날에는 고유시파 정보를 많이 뭐 과다 조회했을 때 뭐 이런 걸로 남겼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뭐 일이 많으셔가지고 토요일날도 나와서 근무하시고 일이 많아서 이제 월말이라서 또 야간에도 근무하시고 이런 거에서 갑자기 이제 뭐 어떤 특정 어떤 업무 처리 시간대에 갑자기 피크가 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많이 안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뭐 몇 건 이상에 대한 어떤 임계치를 두고서 하는 경우나 아니면 단시간 내에 갑자기 많이 처리하는 경우 그런 건 좀 의심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기록 관리는 명확한 거는 이제 취급자가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갖다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갖다가 첨부 파일로 저장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저희 같은 솔루션이 기록을 갖다가 관리해서 안에서 지준에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구현을 할 때 저희 같은 솔루션은 이제 관리 솔루션인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어차피 각 기관마다 개발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환경도 달라요. 그걸 저희가 무조건 남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API 연동식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가이드 드리는 거 바로 이런 식으로 남겨 있습니다. 만약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운로드라고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만 다운로드해서 사연을 남겨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했을 때 이 안에 주민등록번이 몇 건 있고 뭐 핸드폰 번호는 뭐 3건, 신용번호가 뭐 1건이 있는데 그래도 받겠느냐 해가지고 받겠다고 버튼을 누르려면은 이제 사유를 직접 적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셔야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접속 기록도 관리가 되고 증명도 될 수 있는 거겠죠. 일단은 제가 중간에 갑자기 회사 소개 좀 넣어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솔루션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넘어갈 거는 이제 관리 수준 진단 지표 기준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회사 소개를 넣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지서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지금 19년이라고 하는데 거의 20년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지금 부산에 이제 영남지사가 있고 그 광주 나주에 이제 호남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공공기관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해서 고객들을 다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개인정보 쪽은 이제 저희가 인증도 많이 받았고 모든 솔루션 다 CC 인증 GS 1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동계 시스템은 이제 조달 우수 등록도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드리는 거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 및 다운로드 관리 방안에서는 아까도 그림을 보셨겠지만은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접속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같이 API 연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사유를 갖다가 자동으로 저희가 개인정보를 탐지해서 기록을 같이 남길 수 있게 해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하는 게 가장 고객에서는 이제 관리하시기 편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럼 다운로드에 대해서 관리는 대상이 뭐냐 해서 어차피 콘텐츠 쪽하고 DB 쪽도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첨부 파일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첨부 파일 포맷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 아까도 명시된 팁에서도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JPG나 뭐 GIF, 뭐 TFF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가도 그 안전성 확보치 기준에서 이제 접속 기록을 뭐 1년이든 2년이든 보관하고 그다음에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고 했을 때 그 점검에 대해서는 그럼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다 보고서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보고서가 지금 지원된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수린단 그 보고서가 생성이 되고 그 접속 기록에서 이제 통계치를 내 가지고 대상 시스템에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개인정보법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접속 기록을 갖다가 표현할 때 처리량과 유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취급자라면 누군가를 갖다가 업무 처리를 해서 김우석이라는 사람이 조회를 해요. 이거는 한 건에 대한 어떤 처리량이 거죠. 처리량이 한 건이고 저의 이름을 갖다가 조회하고 그 결과가 봤는데 제 이름과 주민번호번호하고 뭐 핸드폰 번호, 주소 뭐 해서 개인정보 10여 정도들이 한 5개가 있어요. 그럼 이 5개가 유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처리량 한 건에 이용량 5개가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런 통계치도 같이 보고서로 돼 있고 전월 대비해서 얼마큼 뭐 증감이 됐느냐, 그다음에 어떤 부서가 제일 많이 썼느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누가 개인정보 처리를 많이 했느냐, 예, 이런 것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고객 쪽에서 요구하시는 거고요. 고객 쪽에서 요구하시는 이제 나중에 사후 관리 때문에 특정 부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는 좀 하기 어떻게 하는지 다들 난감하셔가지고 이런 특정 개인정보 처리 많이 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강화 교육을 했다 해가지고 그분들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교육받은 사인 보통 교육받으면 다들 사인 받으시잖아요. 그걸 증빙 올리시면 아마 그것도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이 있다는 걸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솔루션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는 관리의 그 수준인단 지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빨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 및 다운로드 관리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요즘 데이터 3법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개인정보 감형 처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감형 처리라는 게 예전에는 개인정보 비식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데이터 3법이 바뀌고 개인정보 보고서에 이제 나오는 게 더 이상 비식별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걸 감형 처리. 그다음에 이 감형 처리된 데이터가 더 이상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그건 익명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 데이터가 된 거는 이제 개인정보 취급을 안 할 테니까 맘대로 데이터를 갖다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든가 통계 자료로 활용하든가 이렇게 하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반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도와주는 솔루션이 아이덴티티 실드 버전입니다. 다음은 지금 15분인데 제가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일단은 관리 수행단 개선 내용에서 올해 21년도에 바뀐 게 뭐냐면은 감형정보 처리법에 대해서 이제 수립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적 기준을 이제 추가를 해라라고 이제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내부관리 규정 안에 이제 감형정 용어 정리 예를 들면 거죠. 용어 정리에 감형정보란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넣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적 보조치도 감형정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추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제 추가적 이용 제공도 추가가 이번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장의 관심 제고 또 5.2 항목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도 12번이 이제 접근 권한 및 접속 기록인데 요것도 이제 좀 강화된 걸로 제가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저희 수진단 지표 중에 일단은 5항목하고 6항목하고 10항목, 12항목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5항목은 아시겠지만 이제 관리 체계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항목은 이제 보호 체계, 정책 수립하고 그 연계도 보시면은 이제 관리 대상 홈페이지 쪽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침해 대책은 이제 10번하고 12번 항목인데 그 이행 점검 부분입니다.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평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제 관리 수준단은 여기서 이제 역할 수행이고요. 기간 주도 실적 여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솔루션을 도입한 것도 당연히 점수가 포함이 되고요. 중요한 건 좀 밑에 이번에 돼 있는 게 감형정보 처리에 대해서 이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교육 진행한 것 중에 3가지만 만족하면 만점 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건 저희 고객사들한테는 이제 요 교육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제공을 지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평가 점수가 1점이 되게 아쉬우신 고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만족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좀 교육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79점하고 80점 받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나온 게 이거는 솔직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글자 크기나 색상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솔직히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아직 이게 처리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공공이나 지자체는 6월 달에 하시니까 그 전에 미리 그리고 또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항목에 이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방지하고 이제 유출 방지에 대한 어떤 운영 여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면 캡처를 해서 이제 적용하라고 하는데요. 요게 보시는 게 이제 정책,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어떤 증빙을 하는데, 제출석에서 화면 차단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화면 캡처. 저희 솔루션은 이제 유프라이버시 세이프라고 해서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앞단에서 웹방업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는 솔루션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출 방지 및 점검 외출 시작점. 이거는 이제 교육부 쪽에서도 많이 쓰기인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서 정기점검 연 1회 예상 후조 조치에 대해서 실적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일명 그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스캐너 돌린다고 하죠. 정기 점검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 항목 중에서 접근 권한 관리. 이건 솔직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비세이퍼 PSM이라도 그 접속 기록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거죠. 접속 기록은 다른 건데 지금 뭐냐면은 아까도 지표가 바뀌었지만은 12번 항목에 지금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슈를 제기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3년 이상 기록을 갖다가 남겨야 된다고 하고 계세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상하게 접근 권한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대장 같은 걸 관리가 잘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솔루션에서도 그 접속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사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연동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접근 권한도 관리 대장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제 배점이 높은 게 이제 12번 항목이 전체 100점 중에 15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에 대한 점검 및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아까 같이 그 1년치 보관이면 1년치 보관에 대한 어떤 그 증빙, 그다음에 그 접속 기록 항목에 대해서 5가지를 필수로 남기고 있느냐, 그에 대한 화면 증빙, 월 1회 하고 있느냐, 그다음 증빙, 요거를 이제 남기시면 되고요. 저희 솔루션도 그걸 다 지원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쿼리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접속 기록 데이터를 다 엑셀로 다운받아서 제공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아마 지표 보시면 나오고요. 지표에도 분명히 이제 접속 기록에서 캡처본을 제출을 하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그걸 다 몇 기가짜리 준다고 해서 받는 것도 그렇고 그걸 딱 까서 확인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접속 기록에서 만약에 조회를 했을 때 1년치면 1년치 조회해가지고 첫 번째 날짜랑 마지막 날짜 대신에 조건은 각 시스템별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시게 되면은 인정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보시게 되면은 5가지 필수 항목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빙을 올리시면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 접속 로그 어떤 루트나 어떤 그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에서는 더 이상 실적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가이드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사유나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그 후속 조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고서를 통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제 증빙을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표 맨 끝에 아마 그 Q&A인가 그런 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기억이 나가지고 써봤는데 저희가 아까 아이덴티티 실드라고 해서 개인정보 감형 처리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그 지표에 감형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까 그 뭐죠? 실적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신청을 받으면은 감형 처리에 대해서 이제 내부 그 취급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저희 부스에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보니까 지금 이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다들 뭐 파기나 이런 것도 다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으신데 지금 이슈가 된 게 종이 문서예요. 뭐 뉴스 같은 데도 보면은 뭐 고구마 싸는 봉지에서 뭐 개인정보 뭐 변명이 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게 종이 출력물에서 파기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평가 점수가 높으신 기관들은 이것까지 미리 대응을 하게 되시면은 나중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곤란하고요. 저희 부스가 지금 R68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솔루션도 구경할 수 있고 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영상도 준비해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스에서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